자, 우리 알파, 베타 학생. 오늘 이 경제학장 박사의 특별 수업에 온 걸 정말 환영한다. 다들 환율 하는데 어렵게만 느껴지지? 오늘 나랑 같이 그 미스터리를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보자고. 준비됐나? 아이고, 우리 베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 혹시, 박사님, 어제 달러 쌀 때 환전했어야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올랐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맞아, 바로 그거야. 오늘의 핵심 질문. 대체 환율이라는 건 왜 이렇게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 바로 자산 수요 이론이야. 어렵게 들린다고? 에이, 전혀. 진짜 쉽게 말해줄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저 나라 주식이나 채권 사고 싶다 하고 몰리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저긴 별로네, 팔아야겠다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야. 이것만 딱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 자, 이 그래프 좀 봐봐.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써먹을 만능 지도 같은 거야. 세로축 2가 바로 환율,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한 달러 가격이고, 가로축은 달러로 된 자산의 양이야. 이 파란색 수요 곡선 D랑 수직으로 쭉 뻗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 여기서 환율이 딱 하고 결정되는 거야. 간단하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이 파란색 수요 곡선 D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달려있어.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환율이라는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가볼까? 퀘스트 깨듯이 이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놈들을 하나씩 격파해볼 거야. 자, 첫 번째 퀘스트부터 출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자율이야. 여러분, 돈이라는 건 말이야, 꼭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 같아. 언제나 아주 정직하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쫙 하고 빨려 들어가거든. 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고. 자, 이 표가 우리 지도라고 했지? 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쫄 거 없어. 딱 하나씩만 볼 거니까. 맨 위에 국내 이자율이라고 쓰여 있는 여기만 딱 쳐다봐봐.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프를 좀 크게 볼까?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올립니다 하고 발표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될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 넣으면 이자 더 준대 하면서 막 몰려들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자산, 즉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수요 곡선 D1이 오른쪽 D2로 슉 이동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균형점이 E1에서 E2로 아래로 내려갔지? 이게 바로 환율 하락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밑줄 쫙.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강해졌다는 뜻이야. 왜? 1달러 사는데 전보다 돈이 덜 드니까. 오, 우리 알파 아주 예리한데? 바로 그 질문이 나와야지. 박사님, 그럼 반대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요? 좋아, 바로 우리 지도의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자고. 역시 알파, 예상이 딱 맞았어. 이번엔 완전 반대 상황이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투자자들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짭짤하네? 하고 생각하겠지. 그럼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수요가 훅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 D1이 이번엔 왼쪽 D2로 이동하는 거지. 결과는 균형점이 E1에서 E2로 위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율 상승은 뭐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 1달러 사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지. 어때? 원리가 보이지? 자, 다음 주제는 더 흥미로워. 바로 기대감이야. 여러분, 금융시장은 말이야,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예상을 먹고 자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시장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미래를 본다고 했지? 다시 우리 지도 세 번째 항목 볼까? 예상 국내 물가 수준.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오를 것 같은가에 대한 시장의 생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감 있지. 베타, 한번 생각해봐. 돈의 가치랑 바로 연결되는 이 물가가 왜 환율을 움직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와, 1년 뒤에 한국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내 돈 가치가 반토막 날 것 같아.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고 쳐. 그럼 지금 원화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으악, 내 돈 휴지 조각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하면서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 같은 걸 사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원화 자산 수요가 뚝 떨어져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고 환율은 폭등, 즉 원화 가치는 폭락하는 거야.
실제로 물가가 안 올라도 오를 거라는 예상 하나만으로도 지금 환율이 움직인다니까. 진짜 재밌지 않아? 자, 지금까지는 좀 단기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자고. 한 나라의 진짜 경제 체력,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부르는 게 장기적으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시간이야. 지도 다시 펴고 네 번째 항목, 예상되는 무역 장벽이야. 이건 뭐 관세 같은 정부 정책이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수입차에 세금 폭탄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건 좀 길게 봐야 해. 수입품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국산품을 더 찾게 되겠지.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품이 더 잘 팔릴 거고 결국 우리 돈, 원화의 가치도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시장이 이런 미래를 딱 읽으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 아, 미리 원화 사둬야겠다 하겠지.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현재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미래에 대한 예상이 지금 가격을 바꾼다 이 말이지. 자, 드디어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장기 요인이야. 바로 생산성. 한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건을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그 나라 경제의 찐 실력이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 대박 내서 앞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래 이런 뉴스가 떴다고 생각해봐. 그건 곧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돈을 훨씬 잘 벌 거란 얘기잖아?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지금 당장 한국 주식 사야 돼 하면서 돈 싸들고 몰려들겠지? 그럼 당연히 원화 자산 수요는 폭발하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쭉, 환율은 뚝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야. 자,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배웠다? 머리가 좀 아픈가? 괜찮아. 이제 제일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줄게. 이것만 기억하면 너희도 금융천재가 될 수 있어. 알파, 오늘 배운 거 한번 쫙 읊어볼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우리나라 이자율이나 생산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 자산이 인기가 많아져서 수요가 늘고 환율은 하락, 즉 원화 가치는 강세. 반대로 해외 이자율이 오르거나 우리나라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우리 자산 인기가 떨어져서 수요가 줄고 환율은 상승, 즉 원화 가치는 약세. 완벽해. 이 간단한 공식만 머릿속에 똥 넣어두자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게 그냥 환율 공부가 아니야. 이건 주식, 채권, 해외 투자, 모든 금융시장을 꿰뚫어보는 열쇠란다. 환율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미시킨 교과서에 다 담겨 있어. 베타, 아직도 표정이 좀 어렵네? 괜찮아.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 중요한 건 어렵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경제학은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거거든. 오늘처럼 나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너희들도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는 안경을 쓰게 될 거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